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빌딩 40층 높이의 이 건물은 늘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김준혁 29살의 그는 오늘이 대성그룹 마케팅부 신입사원으로서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토익 900점, 각종 자격증까지 갖춘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새로 맞춘 정장에 비싼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준혁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청소도구가 든 카트를 끌고 오고 있었거든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 여성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옥순 68세의 그녀는 이 건물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건물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준혁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옥순 씨도 청소 카트와 함께 탑승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옥순 씨를 힐끗 보더니 못 본 척하며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옥순 씨가 카트를 끌고 들어오자 엘리베이터 안이 좁아졌습니다. 준혁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무슨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죠. 옥순 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층에서 다른 직원들이 몇 명 더 탔어요. 그들은 옥순 씨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순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옥순 씨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으셨죠. 준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청소부한테까지 인사를 하다니 참 한가한 사람들이네. 나는 절대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성공할 운명이라고 믿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옥순 씨의 카트가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기요, 좀 비켜주세요. 급해요. 옥순 씨는 황급히 카트를 옆으로 밀어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런 옥순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나가버렸죠.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부에 도착한 준혁은 부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대기업 직장인이 된 거죠. 부장님은 준혁에게 회사 규칙과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일하시는 청소 직원분들에게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요. 부장님의 말에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혁은 동기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서 옥순 씨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준혁은 동기에게 속삭였죠. 청소부도 우리랑 같은 식당에서 먹는구나. 동기 중 한 명이 준혁을 타일렀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옥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선배들이 모두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준혁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동정받는 거 아냐? 며칠이 지나면서 준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옥순 씨와 마주치면 일부러 다른 층 버튼을 눌러서 멀리 떨어져 서곤 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옥순 씨가 다가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준혁은 재빨리 탔지만 옥순 씨가 카트와 함께 타려 하자 문 닫기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옥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직원들이 준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선배들은 준혁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들은 옥순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팀장님이 준혁을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회사 생활 적응은 어때요? 다른 직원분들과는 잘 지내고 계시죠?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랑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사에 청소부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거슬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식당도 같이 써. 동기들은 그런 준혁을 이상하게 바라봤죠. 제3장 마이너스 소문의 확산. 준혁의 행동은 곧 사무실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신입사원이 옥순 씨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특히 옥순 씨를 오래 알고 지낸 직원들은 준혁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준혁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혹시 옥순 씨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죠? 옥순 씨는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마음씨 좋은 분이라고요. 김 과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준혁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김 과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며칠 후 준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옥순 씨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옥순 씨가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있으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준혁이 동료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앞에서 옥순 씨가 바닥을 닦고 계셨는데 준혁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료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준혁아, 옥순 씨가 들을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옥순 씨는 그런 대화를 들으시고도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셨어요. 그날 저녁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혁의 행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옥순 씨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몇몇 선배들은 준혁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준혁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어요. 옥순 씨가 지나가면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예 내려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했습니다. 옥순 씨는 그런 준혁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침내 부장님이 준혁을 부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준혁 씨,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부장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준혁은 별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4장 마이너스 경고의 신호. 부장님의 대화 이후에도 준혁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옥순 씨를 피하고 무시했어요. 동료들은 이제 준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인데 준혁은 그것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준혁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옥순 씨가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옥순 씨가 먼저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젊은이, 매일 일찍 출근하시네요. 참 부지런하시구나. 하지만 준혁은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준혁이 먼저 탔고 옥순 씨도 뒤따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혁이 한술 더 떴어요. 옥순 씨가 타자마자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휴하고 한숨을 쉬었죠. 옥순 씨는 그런 준혁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의가 없네. 준혁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옥순 씨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준혁이 바로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옥순 씨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다른 자리로 가버렸죠. 함께 있던 동기가 준혁에게 물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자리를 바꿔?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쪽이 더 조용해서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옥순 씨를 향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오후에 팀회의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준혁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혹시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요즘 좀 예민해 보이는데요. 준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하지만 팀장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죠. 이제 사무실 전체가 준혁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를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준혁은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옥순 씨와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옥순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혁은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옥순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서툰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혁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5장 마지막 경고. 옥순 씨와의 대화 이후 준혁은 더욱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방어적이 되었죠. 옥순 씨를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이상 그럴 수도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부장님이 준혁을 부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준혁 씨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자신의 행동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장님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야 해요. 직급이나 업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일하는 청소 직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은 변명을 시작했어요. 부장님, 저는 특별히 누구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여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옥순 씨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문제라고요. 옥순 씨는 이 회사에서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에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이미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상태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의 행동, 식당에서의 태도, 복도에서의 무시 등 모든 것이 보고되었죠.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장님의 말에 준혁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부장실을 나온 준혁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설마 청소부 하나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팀 내 분위기도 어색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준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청소부를 특별 대우해주는 이 회사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팀장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옥순 씨께 한번 제대로 인사드려보는 게 어때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 순간 준혁은 자신이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선배들은 차갑게 대했어요. 모든 것이 옥순 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준혁은 더욱 억울해했죠. 부장님의 경고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준혁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신입사원이 회장과 직접 면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혁 씨, 내일 오후 3시에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고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하지만 준혁은 전혀 편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의 행동 때문에 회장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혹시 옥순 씨 건으로 질책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며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최고급 정장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나서야 거울을 보며 안도했죠. 적어도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회사에 도착한 준혁은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보며 오후 3시를 기다렸어요. 동료들도 준혁이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했지만 정작 준혁은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드디어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마음을 다잡고 회장실이 있는 40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이번만큼은 실수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준혁은 비서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부 김준혁입니다. 비서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준혁은 회장실 문을 똑똑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혁은 우선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부 신입사원 김준혁입니다. 회장님은 60대 중반의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혁을 맞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어서 오세요, 김대리. 앉으세요. 준혁은 긴장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준혁의 근무 태도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빠르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준혁은 조금 안도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회장님과의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옥순 씨가 차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준혁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죠. 하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왜 청소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신 거예요. 어머니, 오셨네요. 차를 직접 가져다 주시다니 죄송합니다. 준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라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옥순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손님께 차라도 대접해야지. 그러면서 준혁 앞에 찻잔을 놓아주셨어요. 준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이라니, 아들아라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회장님이 준혁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한옥순 여사님이세요. 이 건물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계시죠.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왜 그렇게 옥순 씨를 존경했는지, 왜 모든 사람이 그분께 예의를 갖춰 인사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분은 단순한 청소원이 아니라 회장님의 어머니셨던 거죠. 옥순 씨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새로 들어온 직원이구나. 참 인상이 좋네. 하지만 준혁은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땀이 등줄기를 흘렀죠.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기 훨씬 전부터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모든 직원들을 자식처럼 아끼시죠.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조언자이기도 하시고요. 준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죠. 옥순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요즘 직원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젊은이가 있다더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잘 챙겨줘야지. 그 말을 들은 준혁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회장님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김대리, 혹시 우리 어머니를 전에 본 적이 있나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건물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회장님의 어머니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옥순 씨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이 있네. 참 부지런한 젊은이더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더니? 준혁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거예요. 회장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옥순 씨는 그런 준혁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고개 들어봐요.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옥순 씨의 눈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나이 들고 지저분한 청소부가 젊은이한테는 불편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준혁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지저분하다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솔직해져도 괜찮아. 나도 그 나이에는 그랬을 거야.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 회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리, 어머니께서 관대하게 말씀하시지만 직장에서 동료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거든요. 준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회장님과 옥순 씨 앞에서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부끄러웠어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회사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 분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저와 이 회사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옥순 씨가 아들을 말리셨어요. 그만해, 아들아. 젊은이도 이제 알았을 거야. 그런데 준혁은 그런 옥순 씨의 모습에서 더욱 큰 인간의 품격을 느꼈어요.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준혁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이후 준혁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회장실에 불려간 이유를 알게 되었고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누구도 준혁과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준혁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장님은 사표를 받으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막지는 않으셨어요. 마지막 출근 날 준혁은 옥순 씨를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옥순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젊은이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준혁은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